네, 안녕하십니까. 포식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뉴스나 데이터 같은 걸 보지 않고 전 세계적인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제사회나 경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그냥 옆에서 계속 떠들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휴전 제안을 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다. 이런 식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또 이란 현지 매체 그리고 중동 매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장기전을 치를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 종전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란은 아직까지 그럴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뉴스 매체에서 혼선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노이즈가 많을 때 여러분이 참고해야 되는 거는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외교적인 일정이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다른 국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미국이 우방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죠. 그 대상 국가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 나토 측에서는 거절했습니다. 너희가 벌인 전쟁이니까 외교적으로 마무리를 해라. 우린 더 이상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태가 1, 2주 내로 끝날 그런 사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측에서 봤을 때 이 전쟁이 미국의 일방적인 우세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번 달 말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담을 약 한 달 정도 미루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트럼프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거는 중동 에너지 패권을 미국이 장악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협상 카드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어떤 딜링을 요구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정황을 보니까 그때까지 이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당연히 타국가의 전쟁 중에 한 국가의 대통령이 우방국도 아니고 적국인 중국을 방문하는 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안전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휘 통제적인 부분에서도 현재는 미국을 떠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 그리고 주식 시장도 당연히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짜로 브렌트유의 가격이 약 103불 정도를 이렇게 웃돌고 있습니다. 저번 주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종식될 것이다. 우리가 전략 비축률을 풀어서 유가 안정을 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약 90불까지 그렇게 떨어졌는데 시장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 가격이 점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전쟁의 장기화를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유가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을 짜야 되는데 현재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도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선박이 계속 대만 해역 쪽으로 넘어가서 중국과 대만의 선박이 대치를 하는 현상이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딱히 군사적인 그런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두 개의 선선에 개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괴롭히고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최첨단 반도체 90%를 대만의 TSMC가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생산하고 팹을 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원자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LNG도 포함됩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공급망이 막힌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고 단순히 봉쇄를 하는 것만으로도 대만 경제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도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군사 활동을 하지 않고 대만을 상대로 좋은 어떤 협상 카드를 끌어내기에 딱 좋은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자산들의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던 2월 말을 기점으로 미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 심지어는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던 금까지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른 모든 자산과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물론 천연가스와 원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그것 외에 위험자산 중에서 현재 다른 시장과 디커플링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 있는데 그건 바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쟁이 발발했던 2월 말경에 약 6만 5천 불 정도의 시세가 형성돼 있었는데 오늘 날짜로 약 7만 4천 불 정도 되는 그런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약 10%에서 12%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데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아니라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서클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그런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적게는 30%, 많게는 2배 가까이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전형적인 위험 자산 중 하나가 아니었냐. 모든 자산이 폭락할 때 가장 먼저 빠지는 그리고 가장 낙폭이 큰 그런 위험한 자산이 아니었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탄생 배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비트코인이 탄생했던 거는 2009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미국 중앙은행과 그리고 은행의 제도권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만들자는 취지하에 비트코인이 탄생했습니다. 기존 금융 세력 그러니까 은행과 완벽하게 반대된 대척점에 있던 자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 시점 이후로 갑자기 이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들이 커플링 돼서 이렇게 움직였죠. 그런데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원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가격이 폭발적인 상승이 되지 않았고 현재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입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국경에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하고 모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전쟁이 발생하면 이런 물류 시스템만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히 은행 결제 시스템, 송금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이란과의 분쟁이 시작되면서 중동 지역의 은행 시스템과 지역 간 결제 채널에 제약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란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 은행 시스템을 전부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송금 경로를 전부 다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란 내에도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 있을 거고 분명히 자본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란 정부의 제재를 피해서 돈을 해외로 반출하는 그 용도로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란 정부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란 내부의 가상화폐 코인 거래소 출금이나 송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OTC 거래도 있고 온체인 브릿지 거래를 통해서 이제 다른 국가 혹은 다른 지갑으로 언제든지 나의 자산을 옮길 수 있죠. 실제로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에 이란 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출금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 화폐인 리왈화에서 USDT로 환전하는 그런 빈도가 엄청나게 늘었고 그렇게 환전된 USDT가 어디로 향했냐면 바로 두바이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 부자들 그러니까 자산가, 재력가들이 암호화폐를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평화의 시기 때는 딱히 힘을 쓰지 못하다가 전쟁과 환란의 시기, 혼돈의 시기가 왔을 때 빚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파괴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파괴가 없는 혁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통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 견제하고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혁신이 일어나려면 그 전에 파괴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 파괴의 대상이 전통은행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왜 이란에서 전쟁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이란에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은행에 모여서 돈을 전부 다 인출하고 어떻게 해서든 해외로 출국하려고 하는데 왜 이란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은행에 계좌를 전부 다 동결을 했어요. 출금을 일정 금액 이상 하지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하고 싶어도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란에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이 다른 쪽으로 확산되거나 혹은 중국이 정말로 대만과 어떤 마찰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우리 한국이나 아시아권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의 자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겁니다. 국경에 제한이 없고 그리고 검열에 대한 내성이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점점 더 빛을 보게 되는 그런 환경이 현재 2026년부터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고장이 나서 막혀있을 때 그 외부에 있는 위성 도로가 바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다.
자, 그러면 전장을 이란에서 이제 중국과 대만 쪽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발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대만 봉쇄 혹은 전쟁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중국 금융시장은 이란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돼서 중국 내부에서 자본 통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중국 내에 있는 자본가들이 어떤 시장으로 몰리게 되겠죠.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의 중심 국가입니다. 물론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만의 TSMC를 넘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이 봉쇄되고 반도체 공급이 제한되게 되면 당연히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이란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큰 충격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수요보다 훨씬 더 거대한 수요가 암호화폐 시장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전쟁이 일어나면 비트코인이 오른다. 이게 아닙니다. 특정 국가는 자신들의 국민들을 상대로 자본 통제, 금융 통제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속한 개인들은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가장 쉽고 간편하고 그리고 국경 간 이동이 가장 용이한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 난 거죠. 자,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RWA, 자산 토크나 시장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전되거나 혹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전되었을 때 그 전쟁 피해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당연히 부동산 가치도 폭락을 한 상태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의 금융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한국 전쟁 당시로 돌아간다고 치면 이제 한국 전쟁으로 이제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전부 다 사들이겠죠. 왜냐하면 그 부동산이 올라갈 거를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헐값에 사면 몇십 년 뒤에는 우리는 평생 동국장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거 누구나 상상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거기에 있는 부동산 폐허가 돼서 가격이 폭락한 그 부동산을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투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5년, 10년 뒤에는 가격이 몇 배가 뛸 게 당연한 그런 시장을 당연히 투자하고 싶겠죠. 그 투자 경로를 열어주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RWA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나 이란의 현지 법인을 세우지 않고 그리고 뭐 시민권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브로커를 통해서 사지 않아도 이란의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그 토큰 하나만 구입하면 여러분이 이란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오고 그리고 파괴 뒤에 혁신이 온다는 것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암호화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퍼시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제가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 특히나 특정 코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코인은 주식과 달리 그 회사의 비즈니스나 어떤 프로젝트가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코인의 가격이 거기에 맞게 같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코인의 가격은 계속 밑바닥을 향해 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종목을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심사숙고해서 절대 투자 조언이 아닌 그냥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정보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